사람은 참 옛날로부터 과거로부터 그렇게 좋은 시절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죠. 이번에 이해찬 씨가 아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어렵고 하니까 민주당의 당 원로들을 모시고 의견을 좀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씨가 한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네요. 단일 대우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제가 떠오른 것은 이 사람들이 학생운동할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썼을 거라고요. 독재에 항거할 때 단일 대우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나 단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의 의식 구조를 많이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해찬 씨의 훈수가 정말 역대급 훈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일 대우를 유지하라. 본인들이 지금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고 있든지. 범죄 의혹을 강하게 풍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해찬 씨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과거의 젊은 날과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단일 대우를 유지하라. 야당 원로 조은에도 스텝이 꼬인 이재명 왜 그런가. 힘들겠죠. 민생 문제하고 같이 가기가.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굉장히 모든 부분들이 다 꼬이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최측근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이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을 괴멸시켜 정계 개편을 하려는 의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구성원들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라.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때 여러분들 아주 빈번하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가 언어가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공자가 이야기했던지 그럴 겁니다. 언어가 무너지는 거죠. 언어가. 언어가 무너질 때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은 거짓은 거짓이고 선은 선이고 정의는 정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거짓도 여러분들 참이 되고 참도 거짓이 되고 정의도 여러분 부정의가 되고 부정의도 정의도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단일 대우를 유지하라. 이렇게 나이가 든 상임고문단이 이재명 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운동권 시절에 사용하던 그런 표현을 여과 없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인생들을 저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상임고문단과 조참 간담회에 14명이 참가했는데 그중에 몇 명이라는 사람이 이해찬 씨, 문희상 씨 기억나시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정동영 씨, 박병석 씨 다 정상적인 선거를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 국회의장도 김원기, 임채정, 이용덕 이분들은 다 이제 헐간 분들이고 얘기 보시게 되면은 이들과 마주 앉던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 검찰이 수사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문을 터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후견인은 이해창 상임고문이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의를 분명히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해찬 씨는 어떻게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가. 검찰이 야당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당이 똘똘 뭉쳐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체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검찰이 제대로 파헤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이해찬 씨는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야당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다 다르니까
해법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늘 정치권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거짓도 뭐 참이라고 주장하고 우기고 참을 또 뭐 거짓이라고 우기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해법도 당연히 다르게 나올 거 아닙니까. 해법이 이를 듣고 있던 상임고문 다수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 민주당을 괴멸 혹은 파괴해서 정치 지형을 재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유해찬 상임고문 말에 동의했다. 그 가운데 소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참석하신 10여 명의 상임고문들이 그렇게 모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나는 이야기하면 다음에 또 안 불러줄 테니까. 그래서 다 그냥 진영에 갇혀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뭐 원로라기보다도 그냥 나이만 먹었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원로가. 그러니까 뭐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뭐 잘못된 일을 가리는 일을 하는 데가 경찰이고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말들이 많았던 것이고 이해찬 당대표가 정치권에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정동영 상임고문은 선출된 권력인 윤석열 정부가 사정기관인 검찰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것은 민간 독재에 해당한다. 이승만 정부가 경찰 권력을 통해 야당을 압박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훨씬 적은 의석을 갖고도 집권당에 맞섰다. 169석의 의석으로 너무 무력에 대응하는 것 아니냐. 더 강경하게 맞서달라. 정동영 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학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정치계도 보면은 원로란 사람들이 나이만 먹었지 후손들을 좀 더 생각을 깊게 하거나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죽는 그날까지 뭐죠. 진영의 논리와 진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중앙일보에 기사를 쓴 기자는 이게 이제 야당 원로가 초강경책을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씨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눈도 있고 하니까 초강경책하고 민생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당을 이끌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 그런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민주당 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게 현재로서는 우리가 뾰족한 방법이 없다. 검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속내를 드러냈더라고요. 죄를 안 지었으면 당당하게 맞서 가지고 검찰을 질타하고 할 수 있겠는데 뭐가 지금 구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구린 것이 이제 확정돼야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확정될 때 그다음에 구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으로는 수시에 몰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계속 파면 고구마 덩굴이 여러분들 그냥 덩어리채가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비리가 지금 발각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점점 조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 씨, 정진상 씨를 통해 가지고 김용 씨나 정진상 씨가 뭐 그냥 혼자 샜겠습니까? 이준석 씨의 하명을 받아 가지고 김철근이라는 정무실장이 움직였죠. 그 사람이 혼자가 7억짜리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주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그 돈을 받아가 누가 가장 큰 덕을 보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그런 선택을 통해서 누가 가장 덕을 보느냐 이 문제만 보면 뭐 주범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치 가지고 누가 여러분 가장 덕을 봅니까? 그 정당이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 그렇게 이런 보게 되면은 범인이 있는지 주범이 있는지 종범이 있는지 이게 다 여러분들 다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관계자의 고민이 바른 특별히 뾰족한 대안이 없다야 왁왁대지만 검찰이 계속해서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압박하는데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민주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의 김용씨의 여러분들 사무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압수수색을 응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죄짓고는 못 산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죠. 울고 불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